안녕하세요. 오늘은 필라이트 자서전 24번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좀 배울 법한 이제 교훈적인 내용이 역시 담겨 있고 또 사람에 대해서 좀 알아나가는 흥미로운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추가로 좀 더 나오는데 이 이야기까지 들으면 세상에 이런 여인이 있나라고 싶을 정도의 거의 무결점 여인이어서 이거 책으로 괜히 미화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의 이제 그런 내용이 또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책을 쓴 내용을 보면 뭐 자기 단점까지도 솔직하게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뭐 단점, 장점을 그대로 좀 플레인하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그리고 또 이게 월스트리트 가에서도 인정한 책이기도 해요. 그 사업가들 간에 인정한 책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법 이제 있는 그대로 나온 거라서 아내가 이렇게 놀라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힘을 받아서 이제 이 일본 회사와의 위기 상황을 넘기게 된 토대가 되었다라고 보는 게 역시 맞는 것 같습니다. 아내가 이제 임신한 상태였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일본 회사와 이제 삐그덕거리는 사인은 이제 곧 또 여실히 드러납니다. 근데 아무튼 아내가 이제 출산하는 이야기를 추가로 좀 해줘요. 이것도 역시 놀랐습니다. 어느 날 새벽 4시에 이제 그 필라이트가 자고 있는데 깨우더랍니다. 그러더니 내 몸이 정상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허겁지겁 이제 차에 태워서 산부인과로 갔고, 여기서 물론 출산을 했는데 이게 또 충격적입니다. 뭐 한 번 호흡에 그냥 바로 순산을 했대요. 이게 가능한 건가 싶은데, 그래서 의사가 뭐 그랬더랍니다. 뭐 아내분이 혹시 뭐 무통분만 뭐 이거 뭐 교육받아서 이렇게 연습한 거 있냐고, 너무 순조롭게 잘났다고 그러더니 바로 이제 아들을 낳아버리는. 이후에도 이제 아이를 몇 명 더 낳게 되고요. 아무튼 아내는 이렇게 아이 낳는 것까지도 아무 문제 없이 너무 잘 낳아주었다. 충격적입니다. 뭐 너무 빈틈이 없는 여인이라서. 그래서 뭐 잘 된 거죠, 뭐 어쨌든. 근데 그래서 필라이트가 이제 아내가 분만을 마치고 몸이 부어서 이제 지친 아내에게 이렇게 다가왔을 때 아내는 이제 깨어있는 상태에서 아이를 일단 좀 잠깐 보고, 이제 그 모습에 필라이트가 너무 감동이 돼서 뭐 아마 인생에 이제 그 스틸 컷처럼 딱 각인이 되었겠죠. 바로 가서 이제 운동선수 출신 다운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챔피언이야. 그러니까 뭐 필라이트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거든요.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챔피언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내는 이제 해맑게 웃었고, 필라이트가 추가로 도무지 믿겨지지 않아. 우리 사이에 이 사랑으로 인해서 아이가 생겨났는데 너무 신기해라고 하더니, 아내가 이제 잠이 들자 곧바로 나가서 밖에서 이제 공중전화로 이제 아버지한테 곧바로 전화를 했대요. 이제 아버지 이제 할아버지 됐다고 축하한다고. 그래서 전화를 하고 있는데 때마침 그 전화 박스 쪽으로 10몇 년이나 동안 만나지 그 한 10년 정도를 만나지 않았던 과거 이제 그 운동선수 같이 했을 때 그 출신의 이제 포먼이란 친구가 이렇게 오더랍니다. 뭐 이제 알아봤대요, 서로. 그래서 필라이트가 그 친구를 보자마자 자기도 모르게 뭐 인사를 한 게 아니라 아들이야 이렇게 말을 하고 전화를 마친 뒤 갔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포먼의 친구는 황당한 표정을 지면서 생뚱맞게 뭐가 아들이라는 거야 하면서 하더니 이제 그렇게 됐다는 그 일화가 있습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그냥 10년 만에 만난 친구한테 대뜸 그냥 아들이야 하더니 왜 갔다고 하니까, 아니면 기쁨이 뭐 전달되는 좋은 소식이죠. 뭐 요즘같이 또 출산 소식도 없는 시절에 뭐 이런 내용 나누는 거 뭐 나름 즐거운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이 이제 한 직원을 더 이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그 자신에게 도움이 됐던 그 밥 우델이라는 이제 친구입니다. 그 바우먼 코치는 뭐 연배 차이가 나니까 이제 뭐 너무 뛰어난 사람이긴 한데 20년 전 연배 차이가 나니까 뭐 여기서 이제 아주 디테일하게 언급이 되진 않았고, 그다음에 이제 존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업사원인데 개인적인 스타일이 막 맞는 타입까지는 아니었죠. 아주 뛰어난 영업사원이었지만, 근데 이제 이 밥 우델과는 잘 맞았다. 그 사무실에서 같이 일하는 그 휠체어 타는 그 직원을 말합니다. 근데 이 친구도 아내처럼 희한하게 불평불만을 그렇게 얘기를 안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정말 인복이죠. 같이 일을 하는데 막 짜증내면서 이것도 힘들어 저것도 힘들어 뭐도 힘들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같이 일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휠체어를 타면서 심지어는 일을 하는데 불평불만 없이 주도적으로 열심히 일을 해주었다. 너무 신기한 일이죠.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또 다른 특징이 밥 우델이라는 사람도 참 대단한 사람인 게, 이 사람도 운동선수 출신이라고 했죠. 유망주였던 운동선수 출신. 뭐 휠체어를 타게 됐지만 대단한 게 이제 자신을 동정하지 마라 뭐 이랬답니다.
그러니까 난 내가 다 알아서 할 거니까 나한테 이게 동정 어린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만 그게 날 모독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주도적으로 열심히 살았고, 나중에 더 놀라운 건 이 사람이 어쨌든 이때까지도 결혼을 포기하지 않았고 이후에 실제로 놀랍게도 뭐 나이키 임원을 또 하면서 결혼까지도 합니다. 그리고 아이까지도 출산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역경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계속 일을 하면서 이때까지 간 대단한 인물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밥 모델과도 일을 하는데 또 필라이트가 이제 자기가 잘못한 걸 또 얘기를 해요. 뭐 이제 결국에는 사무실을 옮기게 되는데 이제 규모가 사업 규모가 더 커져가지고 이제 사무실을 옮기게 되는데 이때 차를 타고 이동을 할 때도 자기는 장애인 전용 차가 아니어서 이 밥 모델의 차를 빌려 탔대요. 밥 모델이 운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왠지 자기는 되게 미안한 생각이 들었고, 대신에 이제 그건 했답니다. 어떤 알아보는 건물에 이제 계단을 이렇게 올라갈 때 휠체어 먼저 정리해서 올려주고 밥 모델을 자기가 들어서 이렇게 올라갔대요. 근데 이제 그때 밥 모델이 엄청 떨면서 긴장하니까 하나님께 막 기도했답니다. 자기가 제발 떨어뜨리지 않고 올라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했던 뭐 일화도 있고. 사무소를 찾다가 여기서 요 내용은 좀 이제 교훈 포인트인 것 같아요. 드디어 최초로 좀 이제 사무실 같은 사무실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뭐 역시 이제 그 어떤 포틀랜드 그쪽 근처에 이제 남부 지역이었는데 좀 그 1층의 구석 자리를 잡았는데 그 옆쪽에 그 대기업 금융회사 그 어떤 이제 그 지점, 이제 분리된 지점이 자리 잡은 곳이었대. 되게 깔끔한 대기업 금융회사의 지점이 자리 잡은 곳이어서 그쪽 그 옆에 있는 회사가 되게 양복의 정장이 아주 깔끔하게 입고 다니는 이제 그런 곳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필라이트가 처음에 요 1층 구석 지역을 들어가려 했을 때 좀 꺼리는 모습이 나요. 왜 그러냐면 자신의 회사는 역동성이 이제 핵심인데 좀 오히려 저는 대기업 옆에 있는 회사 분위기에 물들어서 좀 관료주의적인 어떤 그런 게 될까봐 오히려 걱정이 된다라고 이렇게 신중해야 하는 모습이 나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결국에는 그곳을 결정을 하는데 이제 그런 자리에 있어야 은행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대출 거래를 할 때 일로 불러서 거래를 하면 있어 보이니까 이제 유리해진다라는 걸 인정을 하게 돼서 그 지점에 이제 그 깔끔한 그 사무소를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나이키가 사무실을 좀 깔끔한 날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타이밍이 조금 이제 아쉬운 게 전에 이제 그 일본에서 오니치카 타이거에서 회장하고 그 비서가 그 허름한 그 사무실에 왔을 때 그때를 보고 아마 뭐 이 책에 대놓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제 확실히 조금 이제 우리가 갑이구나라는 걸 이 사람들이 적어도 그 눈치를 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허름한 사무실, 그러니까 이제 필라이트의 허름한 사무실을 보고 아 얘네가 우리 없고 이제 거래처 없고 이렇게 하면 그냥 훅 주저앉을 법한 그런 간신히 사업을 하는 상황이구나라는 걸 안타깝지만 그 일본 회사의 그 회사와 그 회장과 비서가 눈치를 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좀 이제 갑질 모드가 이제 서서히 시작이 된 것 같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다음 사건이 실제로 또 이제 계약 갱신하러 필라이트가 갔는데 여기서도 이제 좀 확실히 처음부터 회장이 나오지 않고 뭐 임원들이 이렇게 앉아 있고 뭐 계속 거기서 임원들과 대화를 하다가 나중에 뒤늦게 회장이 어슬렁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필라이트가 우리 매출이 이렇게 계속 너무 잘 나오고 있으니까 자 이제 5년 단위로 계약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단칼에 거절합니다. 뭐 3년으로 합시다. 그러면서 그 옆에 있는 기탐이란 이 비서가 되게 차가운 눈빛으로 이렇게 째려보더랍니다. 그래서 그게 필라이트가 되게 뭔가 불안하면서도 불쾌하면서 이렇게 갔대요. 근데 가는데 옆에 있는 다른 임원들이 저 기탐이라는 비서가 회장에게 좀 이제 되게 깐깐하게 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한다. 그리고 저 기탐이가 회사에 좀 대세가 됐고 승진까지 했다. 뭐 행정실장인가 뭐 이렇게까지 갔다.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는 그런 얘기를 들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글쎄요. 근데 이후 내용을 보면 좀 이 기탐이라는 사람에게 뭐 이제 뭐 법정 공무까지 다 이제 뭔가 누명을 씌우듯이 좀 가는 듯한 좀 분위기가 있는데 회사 구조상 회장이 그 돌아가는 걸 사실 다 모를 리가 없죠. 아마 뒤에서 다 여러 가지 사인과 주고받는 것이 돌아가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점점 이제 필라이트의 사업을 압박하는 이제 그런 구도로 갔던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아무튼 필라이트는 이 기타미의 이제 불쾌한 그 행동에 대해서 쟤는 일본의 밥 모델이구나. 일본에서의 밥 모델이구나. 하지만 나의 진짜 정말
천사 같은 그 불평 불만 없이 끝까지 열심히 일하는 휠체어에 타고 있는 직원이긴 하지만 너무 성실히 일하는 박 우델이야말로 나의 진짜 직원이지, 나의 오른팔이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고 나왔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어쨌든 인맥이 너무 좋았고, 또 이제 관료주의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이런 사업에 대한 관점들, 그리고 사람에 대한 배려심과 자신의 단점을 계속 말하는 이런 모습들은 좋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